네, 안녕하십니까. 척추 관절 전문 병원 남기세병원에서 척추를 진료보고 있는 조영규 원장입니다. 한 달 반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허리를 숙이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었다던가 아니면 자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갑자기 발생한 허리 통증이 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걱정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질병인지부터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치료를 하고 예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저는 서울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 수련을 받았고 척추센터에서 전임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지금은 척추관절 전문병원 남기세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관련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미니 주장입니다. 네,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본 사례를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원인의 급성 허리 통증을 소개시켜 드리고 진단과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44세 남자 환자가 병원 외래에 허리를 붙잡고 왔습니다. 3일 전에 바지를 입으려고 허리를 숙일 때 허리를 삐끗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해서 왔다고 합니다. 주로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숙일 때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3일 전보다는 오늘이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심재 검진상에는 허리 부분을 눌렀을 때 약간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분 진단을 어떻게 내렸을까요? 이 환자분은 엑스레이에서 골절이나 특별한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통증도 서서히 좋아지는 중이라서 이런 간단한 케이스는 저는 이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는 안 하고 급성 요추 염좌로 진단을 내리고 간단한 물리치료, 약물치료 후 일주일 뒤에 보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집에서 쉬니까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의뢰해 왔고요. 추가적인 치료는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급성 허리 통증에는 이런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환자입니다. 37세 남자 환자고 택배 운송업을 하시는 분으로 오늘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양쪽 허벅지 뒤쪽까지 통증이 내려가고 허리를 숙일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심장 검진상에는 이전 환자와는 달리 허리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은 없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을 했을까요? 저는 이 엑스레이를 보고 MRI를 한번 찍어보자고 환자분한테 권유했습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면 척추뼈의 후관절을 이루는 이러한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후관절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밑에 후관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후관절 부위가 나누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체 뒷면을 보면은 요추 5번 척추체뼈가 천추 1번 척추체뼈보다 앞으로 밀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분리된 부분이 해부학적 명칭으로 협부라는 위치인데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사진처럼 요추 5번이 천추 1번보다 앞으로 밀리면서 디스크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상 이상 소견을 보이고 택배 운송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요추 염좌가 아닐 것이라 판단돼서 MRI를 찍었습니다. MRI상 요추 5번 그리고 천추 1번 사이 디스크가 찢어져 있는 것이 발견돼서 이것이 허리 통증이 원인일까 고민하는 찰나에 바로 윗 레벨인 요추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를 보니까 이렇게 디스크가 뒤로 탈출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것 때문에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디스크 탈출증이라 진단을 내리고 그날 신경차단술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외래 왔을 때 주사 맞고 그 다음날부터 50% 정도 좋아졌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면서 크게 불편한 것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끝냈습니다. 네, 마지막 환자입니다. 91세 여자 환자분이고 어제 문을 열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누웠다 앉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허리를 두들기면은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허리를 아파하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니 이전에 척추 골절이 있어서 이렇게 하얗게 시멘트 시술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시멘트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 시멘트 시술한 밑에 있는 척추체를 보시면 이 테두리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정상 척추체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옆에서 볼 때 직사각형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는 것은 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이 골절이 어제 넘어지면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이전에 옛날에 골절이 되어서 남은 흔적인지 엑스레이에서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MRI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MRI상 요추 1번의 척추체 안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이 하얀 음정이 최근에 골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골다공증 수치가 골다공증 진단 기준 수치가 마이너스 2.5보다 아래면 골다공증인데요. 이분은 마이너스 5.7로 아주 심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골다공증성 급성 압박 골절로 진단을 내렸고 골다공증이 심하고 통증 때문에 고동을 거의 잘 안 하시려고 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8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척추체 성형술을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고 골다공증 치료도 시행했습니다. 일주 외래 왔을 때에는 허리가 뻐근한 것이 약간 있는데 일어날 때 아팠던 그 날카로운 통증은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급성 허리 통증은 이 외에도 원인도 다양하고 치료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급성 허리 통증을 어떻게 진단하며 치료하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허리 통증의 정의는 이 사진처럼 갈비뼈 12번째와 그리고 엉덩주름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 발생한 통증을 말합니다. 이러한 허리 통증은 통증 지속 기간에 따라서 4주 이하는 급성, 그리고 1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은 만성, 그리고 그 사이는 아급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4주 이하의 급성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급성 허리 통증은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첫 단계는 첫 내원 시 심각한 또는 특정 원인 질환에 의한 가능성을 제거하고 현재 발생한 허리 통증의 원인 분류를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특정 원인에 의한 허리 통증과 그 외에 비특이성 허리 통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정 원인 질환에 의한 허리 통증은 다시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이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허리 통증과 골절, 암, 감염과 같이 심각하거나 전신성 질환에 의한 허리 통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의 경우 급성 허리 통증이 환자의 5에서 많게는 10% 정도를 차지하고 골절이나 암 그리고 감염과 같이 심각하거나 전신성 질환은 급성 허리 통증의 1에서 2%로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비특이성 허리 통증이 급성 허리 통증의 9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특이성, 즉 근골격계 통증이란 소위 저희가 편하게 말하는 허리가 삐었다, 허리 염좌라고 표현하는 허리 통증인데요. 이것은 급성 허리 통증의 원인의 대부분으로 90%를 차지합니다. 옆에 이 보이는 사진이 MRI 사진인데요. 디스크 탈출증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하얀 관이 관 안에 척추 신경 뿌리가 지나가고 이것을 이렇게 검은색의 디스크가 누르는 소견이 보입니다. 이 비특이성 허리 통증은 이러한 척추 신경 뿌리가 눌리는 소견이 없고 척추 골절이나 암, 감염 등과 같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허리 통증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특이성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회복적 원인은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의 디스크, 그리고 디스크 뒤에 있는 후방 구점을 이루는 후관절,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는 인대와 척추 주변의 근육들, 그리고 척추와 골반 사이를 잇는 천장 관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비특이성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꼭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허리 통증의 증상 호전과 치료 결과를 좋게 한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특이성 허리 통증은 강도가 높은 노동이나 전신 진동에 노출되거나 자주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 땅에서 물건을 드는 행동,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행동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택배 배달원과 같이 물건을 들거나 체조 선수나 테니스 선수처럼 척추를 과도하게 비트는 직종의 사람들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물건을 드는 자세에서 척추 후관절의 인대 근육에 주기적으로 간헐적이지만 경미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운전사나 회사원, 치위생사처럼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는 직업도 이 비특이성 허리 통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성 허리 통증의 대부분인 비특이성 허리 통증을 어떻게 진단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리 통증을 유발할 만한 저인성 질환이나 특정 원인 질환을 배제한 후 진단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질환에는 방사통을 유발하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이 척추 질환과 그리고 척추 감염, 척추 골절, 내과적으로는 암, 복부 대동맥류, 그리고 췌장염, 위염 같은 소화기계 질환, 그리고 대상포진, 요로돌이나 신우신형 같은 비뇨기계 질환이 있습니다. 이 많은 질병들이 현재 환자분의 급성 허리 통증의 원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밝혀야 됩니다. 네, 통계는 내 운명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추 2번, 3번, 4번, 4번, 5번 디스크로 종합병원 척추센터에서 진료 중입니다. 감기만 걸리면 허리를 못 필 정도로 아프고 소변도 잘 못 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감기를 걸린다고 해서 디스크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이러진 않지만 감기 걸렸을 때 몸에 긴장이 되기 때문에 몸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몸을 움츠리는 이런 허리 숙이는 자세를 하면은 디스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허리 통증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감기를 걸렸다고 해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 좀 움츠려있지 말고 몸의 근육 긴장을 좀 풀면서 행동하면은 좀 통증이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특이성 통증 진단은 이러한 많은 질환을 이 질병들이 현재 허리 통증이 원인인지 아닌지 먼저 밝혀야 됩니다. 이러한 질병의 진단을 위해서 이 많은 질병에 대한 검사를 다 각각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주 증상과 병역 청취 그리고 신체 검진 및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 앞서 말한 질환을 일으키게 하는 위험 신호를 잘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환자 또는 골다공증 가능성이 있는 70세 이상의 환자 같은 경우 경미하게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든 후 발생한 허리 통증이거나 젊은 환자 같은 경우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 특히 오토바이 사고 후에 그런 외상력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 그리고 관절염이나 내과 질환 때문에 경구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심재 검진상 허리를 두들길 때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누웠다 일어날 때 즉 자세 변동 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척추 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앞서 증례를 보여드린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를 살펴보면은 먼저 연세가 이제 70세가 넘으시죠. 그리고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했고 자세 변동 시 허리가 아프고 허리를 두들기면 허리를 아파하십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이전에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골절이 있어서 시멘트 시술을 하셨고 결정적으로 새로 찌그러진 척추체가 보입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를 잘 찾아서 골절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과거에 암 병력이 있거나 최근에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있고
밤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휴식 시 통증이 시작되거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척추에 암의 척추 전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는 다른 데서 전이되어 온 암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에서 척추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양 엉치, 허벅지 아래, 다리 통증이 동반되거나 하지 감각 저하 및 근력 저하가 있을 때에 의심해 볼 수 있으며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 신체 검진상 다리를 들어 올리는 하지 직과상 검사상 양성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소변이 안 나오거나 괄약근 조절이 안 돼 변이 새는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다리의 힘이 점점점 빠질 때, 그리고 항문 주위 감각이 떨어져서 먹먹하고 항문 괄약근에 힘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마미증후군이라고 해서 척추 신경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이므로 응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열이 계속 나고 최근에 요로 감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앓은 후에 발생한 허리 통증은 척추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복부 불편감이나 박동성 복부 종괴를 동반하면서 발생한 허리 통증은 복부 대동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고, 구역 및 구토 증상이 있으면서 밥을 먹을 때마다 등으로 뻗치는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화기계 질환을, 그리고 옆구리 통증과 그리고 열이 있는 경우에는 비뇨기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의 위치나 동반된 증상이 다른 질병을 나타내는 경우 환자를 내과나 비뇨기과 각각의 과에 의뢰해야 합니다. 용동학님, 안녕하세요. 허리 숙이는 자세를 많이 해야 허리가 아플 경우 집에다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배운 바로는 허리 밑에 푹신한 베개를 놓으면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단은 허리 숙이는 자세를 많이 한다면은 허리를 숙이는 자세 자체를 허리에 좀 무리가 덜 가는 자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이런 자세는 디스크 내부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디스크에 매우 안 좋고요. 허리를 숙일 때 척추 전만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리 척추 자세는 이제 허리는 앞으로 내미는 자세가 저희가 기본 자세인데, 그런 자세로 고관절을 접는 허리 자세를 하면은 허리 디스크에 가는 압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통해서 좀 통증 완화를 좀 할 수 있고요. 허리가 아플 경우에는 집에서 집에서 이렇게 너무 누워 있으면 오히려 더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일상생활 하시면서 통증이 좀 심하다 싶으면 가까운 병원에 가져가고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님, 선생님 디스크 탈출로 스테로이드 약 2주 먹었고 주사도 2번 맞았습니다. 마지막 주사는 7월 2일날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고요. 그래도 왼쪽 발가락이 살짝 마비 증상이 있어요. 주사 효과가 떨어지면 방석통이 다시 올까요? 그럼 주사를 다시 맞아야 할까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 고생했습니다. 윤희님은 아마 당뇨병이 있으신 분 같은데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가 혈당을 많이 높여갖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혈당이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줄 때 당뇨에 있으신 분들은 스테로이드 양을 좀 줄여서 주사를 주기도 하시고요. 디스크 탈출이 자기 회복력으로 이제 안에 흡수가 되면은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서 신경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에 염증이 발생하면은 신경 자체가 예민해져 갖고 그런 약간 눌려 있는 그런 증상만 해도 통증이 극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이런 염증기를 빼주고 신경의 염증기를 빼주기 때문에 통증이 좀 완화가 되는 상태인데요. 그 상태에서는 자극이 돼도 이렇게 살짝 느낌이 이상한 정도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세나 또 다시 좀 허리가 삐끗하거나 할 때 신경이 다시 디스크에 압박이 돼서 신경이 다시 붓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통증이 발생은 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또 처방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로 맞아도 크게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처 척추 관련 그 진료가 가능한 곳에 가서 상담을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윤희님 7주째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주사 맞을 때 항상 저번에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갖고 당 조절이 안 됐다고 꼭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주치의 선생님께서 알아서 스테로이드 양을 줄여서 놔주실 것입니다. 네. ST것님 생리 때 허리가 조금 아픈 편이고 변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안 하면 허리 통증이 쉽게 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관리 방법도 궁금합니다. 생리 때나 이럴 때는 좀 약간 통증에 예민해진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민감해질 수 있고요. 통증에 민감해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조그만 사소한 자극에 의해서도 통증이 심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은 주변 조직들의 긴장이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관리 방법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준다는데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 통증이 만약 이게 반복되고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은 MRI나 이런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법에 스트레칭이 있나요? 허리 강화 운동법은 보통 이제 코어 머슬, 그 몸통 근육이라 하죠. 그런 근육을 운동하는 법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뭐 맥켄지나 플랭크 운동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뒤에 가면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규희님 안녕하세요. 전 4번, 5번 척추관 합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60세시고요. 허리인대 보강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허리인대 보강 주사 주로 프롤러 주사라고 하죠. 그 주사는 협착증을 협착증 협착증이라는 건 신경이 이제 목 졸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허리인대 보강 주사, 프롤러 주사는 이 협착증을 막혀 있는 신경관을 넓히는 주사는 아닙니다. 단지 주변에 있는 인대랑 그런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주변 지지제를 좀 강화시켜주는 치료인데요. 만성 허리 통증에 좀 도움이 된다고 논문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더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논문에서는 효과가 있다, 어떤 논문에서는 효과가 좀 덜하다, 이런 시점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프롤러 주사를 통해서 허리 통증이 완화된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방송으로 들어가면은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다 거르고 없다면은 비로소 비특이성 허리 통증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5에서 10% 정도가 다른 질환에 의한 허리 통증으로 진단이 되고, 이렇게 거르고 남은 90%가 이 비특이성 허리 통증이라는 것입니다. 급성 허리 통증에서는 위험 신호, 그리고 진행성 신경학적 손상 및 외장성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비특이성 허리 통증이라 진단이 가능하고, 이럴 경우에는 논문에 따르면 4주 동안 엑스레이나 CT, MRI 검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통증 호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검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급성 허리 통증이 합병증이나 만성으로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엑스레이도 찍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는 찍죠. 그 이유는 엑스레이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험이 돼서 싸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없으면 엑스레이 촬영이 도시에 따라 가장 싼 도시가 $150, 우리나라 돈으로 17만 원, 가장 비싼 데는 $4,400, 우리나라 돈 500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는 $320,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는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가량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환자분한테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엑스레이는 되게 비용이 싸기 때문에 비용 대비 알려주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CT나 MRI는 아직 우리나라도 비싸기 때문에 검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런 CT나 MRI 검사가 이런 허리 염자일 때 비용도 비용이지만 오히려 진단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통증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MRI상 비정상적 소견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옆에 MRI를 보면은 정상 디스크는 이렇게 가운데가 검었고 주변을 이렇게 밝은 회색빛을 띱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손상되어 퇴행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전반적인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이런 디스크 변형은 통증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91%가 이러한 소견이 발견이 되고, 위에 이렇게 디스크가 약간 돌출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디스크 돌출도 반 이상에서 관찰되고, 디스크가 하얗게 찢어지는 것도 정상인의 38%에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비특이성 허리 통증인 환자에게 MRI를 검사를 시행해서 이러한 병변들이 보인다면 자칫 통증이 이러한 디스크 질환 때문에이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은 내가 허리 아픈 것이 이렇게 디스크 질환이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해서 지금 겪고 있는 허리 통증이 심각한 거니까 하는 질병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높이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장애와 직장을 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검사가 불필요한 수술적 치료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에게 이런 검사의 필요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염자의 치료는 먼저 환자에게 설명하여 안심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1주에서 3주 이내로 빠르게 좋아지고, 통증이 조금 지속이 되어도 90%에서 6주 이내에 완치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추 염자라는 것이 허리가 질병이 아니라 허리가 통증에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허리가 잘못된 자세나 근육의 긴장, 그리고 활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우울한 기분 등으로 민감해질 수 있고, 허리가 아프다는 것이 허리 손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통증에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안심시킵니다. 특히 특별하게 다친 것이 없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는 허리가 다쳤다, 못 움직이겠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뚝절뚝거리고 허리를 보호하려고 허리를 짚는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자세를 흐트러지기 때문에 민감해져 있는 척추 구조에 비정상적인 힘을 가하여 통증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로는 가능한 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면 침대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침대에서 누워있는 것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틀 이상 침대 생활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무거운 물건 들기나 몸통을 비틀거나 전신이 덜덜덜 떨리는 작업은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어떤 환자분들은 단단한 매트리스나 바닥에 이런 딱딱한 표면에서 잠을 자는 것이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는 논문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용등왕님, 10시간 앉아서 일어나는데 허리가 안 아프기 위해서 추천하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방송했던 앉은 자세 허리 통증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방송을 한번 시청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10시간 앉아서 일어나시면은 짧게 30분에서 40분 정도는 그 정도 일하고 한 번 1분에서 2분 정도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걸 권해드립니다. 거창한 스트레스가 필요 없고요. 단지 그냥 책상에서 나와서 한 바퀴 쭉 도는 것만 해도 허리에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네. SD건님, 선천적으로 허리가 약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까? 네, 선천적으로 디스크가
약한 자극에도 빨리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허리 주변 근육들을 강하게 좀 운동하셔갖고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초코초코님, 허리를 자주 삐끗해서 고생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 허리를 자주 삐끗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급성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되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은 이런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 그걸 좀 참고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스레스안님, 몇 년 전에 척추 내장증이라서 MRI 나왔는데 그때 주사 물리치료 받곤 했는데 지금도 조금 더 무거운 걸 들지 못해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네, 척추 내장증이라는 거는 이제 척추의 디스크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디스크가 이제 꺼멓게 되는 이런 변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허리 통증이 올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디스크 내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변성된 디스크나 찢어진 디스크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게 부하나 이런 거 허리 숙이는 자세나 디스크 내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피치 버터기 해야 된다 한 경우에는 허리 척추 주변에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근육들을 키우는 이런 코어 머슬을 운동하는 뭐 프랭크 운동 그리고 맥켄지 운동 같이 이런 코어 머슬을 튼튼하게 하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요가나 필라테스, 저는 요가보다는 필라테스를 더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좀 허리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르고 정직님, 4번, 5번 디스크가 약간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데 평지를 걸으면 통증이 있고 산길을 걸으면 통증이 덜해요. 디스크는 등산이 안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등산을 오르게 되면은 기본 자세가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척추관을 넓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허리 숙이는 자세가 그 디스크 내부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산을 올라갈 때 허리를 숙이게 되면은 이런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등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허리를 꼿꼿이 선 채로 등산을 하면은 그나마 좀 허리 통증이 좀 덜 하실 겁니다. 네. 아비가일님, 전방 전이증으로 많이 힘든데 몇 달째 약물과 주사요법 병행 중입니다. 호전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영상이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환자분 상태를 좀 진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수술을 할 정도로 전방전이증이 심하고 이런 약물이나 주사요법으로 통증 호전이 되지 않고 통증이 재발된다면은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을 진료를 통해서 결정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에스트가님, 요가보다 필라테스 권유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코어 단련이 좋아서인가요? 요가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굽히는 자세나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허리가 좀 무리하게 비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가 이런 코어 머슬을 운동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그 말씀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최윤신님, 안녕하세요. 디스크 수술한 지 3개월 되었는데 혈압에 좋다 해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디스크에 무리가 안 되겠죠? 뒤꿈치 들기 운동 정도면은 뭐 디스크에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는 저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타이레놀보다는 비스테로이드성 수염제 NSAID 계열의 진통제를 권해드립니다. 이 NSAID 계열 진통제가 더 효과적이고 만약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면은
위산 억제제를 추가하고 NSAID 계열 중에는 코스트 억제제 계열인 셀레콕시브나 멜록시캄 같은 NSA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이완제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비약물 치료로는 물리치료가 있고, 그리고 2주 동안 약물 치료를 한 후에도 통증이 지속시 도수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비특이성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몸통 근육이 통증에 대해서 척추를 보호하려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것 때문에 척추에 대해서 부하와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최대화하고 근육의 긴장을 줄이며 관절 움직임을 개선해줘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척추 관절 움직임 훈련과 몸통 근육의 이완을 연습해서 민감해진 척추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기능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 마사지는 급성 허리 통증 때에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4주 이상의 아급성 허리 통증 때에는 기존의 치료와 같이 시행할 때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물리치료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물리치료 중에 허리가 아플 때는 따뜻한 온찜질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얼음찜질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논문에 따르면 온찜질이 급성 및 아급성 허리 통증 환자에서 효과는 짧지만 통증과 장애를 약간 감소시키고 운동치료와 함께 시행하면 통증을 더욱 감소시키고 기능을 개선한다는 논문의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통에 대한 이런 얼음찜질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냉찜질은 발목이나 무릎 관절 같은 경우 삐게 되면 붓고 심할 경우에는 관절 내부에 피가 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냉찜질로 붓기를 빼주면서 혈류나 염증을 가라앉히고 근육 경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2-3일간 냉찜질을 유지하고 그 후에 온찜질을 시행합니다.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도 만약 부딪혀서 허리 부분이 붓거나 통증이 있다면 냉찜질을 2-3일 정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온찜질로 넘어가는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외상이 없다면 온찜질이 급성 요통 환자의 통증과 장애를 단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냉찜질보다 지연성 근육통이 통증 완화에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온찜질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논란이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급성 비특이성 요통, 즉 허리가 삐었을 때에는 신경주사 치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이 척추 질환에 의한 허리 통증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견인치료나 허리 보조기, 그리고 교정용 깔창이나 정형외과 신발류는 급성 허리 염자에는 아직까지 효능을 입증할 만한 논문이 없어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덴마크에서 나온 논문에서는 더 이상 급성 허리 통증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나타난 반면에 미국에서 나온 논문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나 통증 완화 효과는 작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한의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비특이성 허리 통증, 그리고 허리 염자는 통증의 경과는 되게 좋습니다. 1주에서 3주 이내로 급격히 호전되고 수준내로 완치됩니다. 90%가 6주 이내로 완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 허리 통증 환자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첫 번째 허리 통증 후에 1년 이내에 허리 통증이 재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약 4주 동안에 허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으면은 질병의 특정 원인, 특히 척추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만성 통증에 대한 요인을 평가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이런 급성 허리 통증 환자의 40%에서 12주 이상의 만성 통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성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한 요인으로는 장기간 침상 안정, 그리고 과도한 신체 활동 제한, 통증에 예민한 성격, 그리고 우울증, 불안 같은 이런 감정 장애, 그리고 증상이 악화된 경우 질병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나 이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그리고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 같은
것은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이러한 생활 양식과 부정적인 감정적 요인은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척추 구조물을 민감하게 하고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부신축의 조절 장애를 일으켜서 이러한 사소한 기계적 자극으로도 극심한 통증과 근육 긴장을 보이는 급성 요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급성 요통 환자에게 권장하는 활동 및 운동입니다. 이전에 척추 주변 구조물이 통증에 의해서 경직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렇게 이완 훈련이 필요합니다. 호흡 시 흉벽 하부가 내려가도록 유도하고 몸통 근육이 긴장되었다는 것을 빠르게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몸의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척추 관절과 고관절도 경직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동성 운동을 통해서 척추와 고관절에 대한 부드러운 스트레칭 운동을 해줍니다. 허리 및 고관절 스트레칭을 처음에는 누워서 시작하고 앉아서 그리고 서서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줍니다. 다음은 기능적 움직임 훈련입니다. 긴장된 움직임을 피하고 이완된 움직임을 계속 의식하고 하중 전환 시 숨을 참거나 허리를 손으로 받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 훈련을 걷기, 구부리기, 비틀기와 같은 일상 활동에 포함시켜 시행합니다. 신체 활동의 경우 매일 20분에서 30분 동안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시행해주고 처음에는 짧은 기간 동안 시행하고 점점점 운동량을 증가시켜줍니다. 다음은 예방법입니다. 허리 통증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치료와 그리고 재발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동시에 시켜줘야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은 허리 통증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리한 근력 운동과 한 손으로 물건 들기와 같은 과도한 운동을 피하고 잘못된 자세를 오래 앉거나 앉아있는 것을 피합니다. 또한 규칙적 운동으로는 맥켄지 운동, 이게 뒤로 젖히는 신전 운동 중에 하나인 맥켄지 운동, 그리고 프랭크 운동으로 척추 주변에 있는 복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 그리고 골반 근육을 뜻하는 몸통, 즉 코어 근육을 코어 근육 운동을 시행해 줍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으로는 수영이랑 걷기와 같은 운동도 같이 시행해 주면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급성 허리 통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방송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더 받겠습니다. 네, 박진혜님, 허리 근육 강화에 자전거 타기는 어떨지요? 허리 근육 강화에 자전거 타기가 산악 자전거나 아니면 밖에서 타는 자전거는 좀 허리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노면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진동이 일어나면은 허리 디스크 내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밖에서 타는 자전거는 오히려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실내 자전거는 실내에서 저희가 타는 자전거는 허리를 똑바로 펴고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허리에 건강을 좋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빌가일님, 수술요법보다는 필라테스나 운동요법으로 근육을 가장시켜서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수술요법은 정말 딱 필요하신 분들은 근력이 갑자기 떨어진 분이나 이런 통증이나 약물 주사 치료나 이런 약물 치료로도 통증이 계속 지속된 분들은 이제 수술요법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필라테스나 운동요법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면은 통증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통증에 대한 내성을 키우면은 결국에는 이런 수술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안병년님, 나이 70대 할머니입니다. 20년 넘게 허리 협착증 3번, 4번입니다. 용골이 없어 뼈가 붙어 있습니다. 누워 있거나 의자와 방석에 앉으면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연골이 없어 뼈가 붙어 있다고 하면 아마 디스크가 거의 다 닳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만약 누워 있거나 의자에 방석에 앉으면 심한 고통을 느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은 뭐 주사치료나 약물 치료를 좀 먼저 시행해 보고요. 만약 그래도 허리 통증이 심하고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 하면은 이 협착증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수술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협착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면은 오히려 수술을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 좀 더 나은 효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델사님, 책상 의자는 어떤 기능을 갖춘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방송인 앉는 자세와 허리 통증이라는 그런 그 방송, 비욘드에 있는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에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본인과 그런 책상에 맞는 높이를 갖고 있는 그런 의자가 적당합니다. 보통 사람님, 네,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가 아플 수 있네요. 네,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면은 다리까지 저리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네, 김정민님,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한데요. 주사도 맞고 했는데 상당히 안 좋은데요. 김정민님, 이렇게 허리가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만약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척추 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시고요. 기간이 점점점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아니면 호전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CT나 MRI 같은 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추가적인 질문은 비욘디나 낭비세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